해볼까 TV.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편집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사용 범위 표시하기입니다. 보통 영상 클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할 때 시작점에서 단축키 I를 누르고 끝점에서 단축키 O를 누른 후 타임라인으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선택한 부분이 사용된 부분인지 아니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땐 M 메뉴에서 보기, 브라우저에서 사용한 미디어 범위에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중복 사용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의 사용 범위를 중복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할 부분을 선택한 후 또 다른 부분을 선택하면 앞에서 선택했던 부분이 해제되고 중복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고 타임라인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의 영상 클립에서 사용할 부분을 중복 선택하려면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인점을 클릭한 상태로 아웃점까지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중복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프리뷰를 하면서 사용할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면 스키밍을 켜고 영상을 서치한 후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인점을 클릭한 상태로 아웃점까지 드래그하여 중복 선택할 수 있죠. 스키밍은 M 메뉴의 보기에서도 끄고 켤 수 있고 단축키는 S입니다. 스냅핑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키밍을 하면 사용된 부분 근처에서 마그네틱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세밀한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단축키 N을 눌러서 스냅핑을 꺼주면 좀 더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죠. 중복 선택한 후 타임라인에 배치하려면 드래그하여 배치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W를 누르면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배치되고 E를 누르면 세컨더리 스토리 라인에 배치됩니다. 세 번째,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함께 눌러서 삭제하기입니다. 매직 키보드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왼쪽 문자가 삭제되고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함께 누르면 오른쪽 문자가 삭제됩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 타임라인 상의 클립을 삭제할 때도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 메뉴에서 편집을 보면 삭제와 간격으로 대치가 있습니다. 삭제의 단축키는 백스페이스 키이고 간격으로 대치의 단축키는 포스페이스 딜레이트 키로 되어 있죠. 저는 넘버릭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페이스 딜레이트 키가 있지만 넘버릭이 아닌 경우엔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하여 간격으로 대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컨더리 스토리 라인의 클립을 선택한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클립이 삭제됩니다. 다시 클립을 선택한 후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함께 누르면 똑같이 삭제되죠. 이번엔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의 클립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때요? 클립이 삭제되면서 길이가 줄어들죠.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함께 누르면 영상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삭제됩니다. 이렇게 편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클립을 교체 수정해야 할 경우 백스페이스 키로 클립을 삭제하면 길이의 변동이 생겨서 편집이 번거로워집니다. 이때는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함께 눌러서 삭제해야 클립 교체 수정이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단축키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커서를 선택 툴로 설정하고 편집하다가 타임라인 줌을 해야 할 경우 단축키 Z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범위를 마우스 좌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확대할 범위를 선택한 후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선택한 범위가 확대되고 커서는 선택 툴로 자동 복귀됩니다. 범위 선택 툴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경음악의 볼륨을 줄일 때 단축키 R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범위를 마우스 좌클릭 드래그로 선택한 후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범위가 선택되고 커서는 선택 툴로 자동 복귀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스냅핑 기능을 끄고 켜면서 컷 편집을 하면 정말 편리한데요. 스냅핑이 켜져 있으면 컷 편집된 부분 근처로 플레이 헤드를 가져가면 착착 달라붙어서 위치 선택이 편리하죠. 하지만 여기처럼 아래쪽에 컷 편집된 오디오 클립이 있는 경우 영상 컷 편집된 부분과 오디오 클립 끝부분에 착착 달라붙어서 클립의 앞이나 뒤를 조금만 잘라내야 될 경우 위치 선택이 어려워서 조금 불편합니다. 이럴 땐 스냅핑 단축키 N을 누른 상태로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마그네틱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밀하게 포지션 이동하기입니다. 여기 문장과 문장 사이의 라인을 인스펙터의 Y축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Y축 매개 변수를 마우스 좌클릭한 상태로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동하는데요. 이동 범위가 너무 커서 정확한 위치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옵션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매개 변수 값의 변화가 작아져서 좀 더 세밀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네, 여기 노란 U자가 생성된 후 이동하여 다른 문장이 만들어지도록 편집을 했는데요. 확대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X축 포지션이 약간 안 맞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밀한 포지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옵션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어렵지 않게 포지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디오 리타임 시 피치 적용하기입니다. 첨단 산업 거점 도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네, 여기를 자르기 한 후 영상 컷 편집된 위치까지 길이를 줄여주고 다시 들어볼까요? 첨단 산업 거점 도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입니다. 리타임을 했는데 성우 오디오의 피치가 그대로입니다. 왜 피치의 변화가 없는 걸까요? 여기 속도계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쪽을 보면 피치 유지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여 체크를 해제한 후 다시 들어보면 건립 등 첨단 산업 거점 도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입니다. 네, 리타임한 부분이 피치가 올라갔죠. 다시 피치 유지를 활성화한 후 들어보겠습니다. 건립 등 첨단 산업 거점 도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입니다. 예, 피치의 변화가 없죠. 이렇게 오디오 리타임 시 피치를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널 컷 프로는 피치 유지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리타임 후 속도에 맞게 피치 효과를 주고 싶다면 피치 유지를 비활성화 해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연속 촬영된 사진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1프레임 단위로 임포트하기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아직까지 이미지 시퀀스 임포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앱 메뉴 파이널 컷 프로 설정에서 스틸 이미지 실행 시간을 프레임 단위로 줄일 수 있지만 이미지 파일을 임포트한 후 타임라인으로 불러오기 하면 설정 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정에서 실행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든 10초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타임랩스 촬영된 사진을 1프레임 단위로 타임라인에 올리려면 여러 설정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아주 쉽게 1프레임 단위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를 타임랩스 촬영한 사진 파일인데요. 이 사진들을 1프레임 단위로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깨알 팁 하나, DSLR 카메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이어서 좌측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야만 세로 형태의 사진이 됩니다. 회전할 사진을 모두 선택한 후 항목 보기를 계층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의 왼쪽으로 회전을 클릭하면 일괄 적용되어 모두 세로 사진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임포트해야 하는데요. 파이널 컷 프로 메뉴의 임포트 미디어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파인더의 사진들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 드래그하여 타임라인에 드롭합니다. 확대해 보면 네, 장당 1프레임 단위로 타임라인에 배치됐죠? 아주 부드러운 타임랩스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파이널컷 프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매월 3,000원의 후원금으로 지속적인 채널 운영에 용기와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해볼까 TV. 채널의 또 다른 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